네, 안녕하세요. 뉴스 잉글리시와 G2 글로벌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글로벌 투자 시간. 오늘 날짜는 2024년 6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엔비디아 주가 하락은 조정에 불과하다는 그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왼쪽 차트에 보시면은 X축에 2019년부터 가장 오른쪽에 지금 2024년 6월까지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제품 믹스 변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2019년만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 프로세서의 비중이 2% 3%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무려 78%나 됩니다. 이게 가장 고부가 가치 제품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는 뭐 GPU를 만드는 회사다.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 GPU 회사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GPU 비중은 지금 17%밖에 안 돼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GPU가 가장 큰 제품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적에 가장 큰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1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원래 게임용 그래픽 카드 하던 회사 아니에요? 그 게임용 GPU, 3D 비주얼리제이션에 관한 그런 GPU는 거의 지금 3, 4%밖에 안 되고요. 차량용 반도체는 아예 지금 없어지고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적에 지금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지금 지난 3거래일 동안만 어마어마하게 떨어져가지고 3조 달러 넘겼다가 지금 2조 9천억 달러로 지금 줄어들었어요. 주당 가격이 주당 140달러 넘던 것이 지금 118달러 수준으로 마이너스 16%나 떨어졌죠. 불과 닷새도 안 되는 기간에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2024년 1월 2일 첫 거래일부터 지금 6월 24일 월요일까지 YTD 기준으로만 따져도 그래도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 주가는 플러스 138.5%나 올랐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가장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이유는 창업자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지난 3월에 미국 증권거래감독위원회 SEC라고 하죠. 그 증권거래감독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한 게 있어요. 10b5-1이라고 이게 양식 이름이에요. 서류 양식 이름인데 10b5-1에 따라서 미리 자기가 창업자 또 대주주로서 주식을 매도할 것을 예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고한 것을 실행한 것이 지난주에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9,5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도했고 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주요 임직원들까지도 지금 최근에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난주에 알려지면서 지금 계속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난 2000년 3월에 최고 주가를 기록했다가 그 뒤로 1년 안에 80%나 마이너스가 된 시스코라는 기업이 있어요. 인터넷 장비 라우터 만들던 기업이죠.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 기업은. 근데 이 기업이 2000년 3월에 정점을 찍었다가 그 뒤로 마이너스 80%가 빠지면서 그 당시 2000년 3월의 주가를 회복한 것이 작년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23년 동안이나 그렇게 헤매이던 그런 종목이 있는데 그거의 재판이 아니냐. 엔비디아도 또 시스코처럼 그렇게 우수수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전혀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아무튼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지면서 반도체 섹터 전체 주식이 지금 동반 하락을 하고 있어서 PHLX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속하는 그 기업들 전체로 봤을 적에 지금 마이너스 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은 이럴 때일수록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을 포트폴리오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G2 인베스터에 이제 저희가 운용하는 펀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All Weather 펀드가 그러니까 전천후 그러니까 주가가 전체 주식시장이 오르건 내리건 간에 방어주를 포함하고 있는 그 All Weather 펀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growth 성장형 펀드가 있는데 이 all weather 펀드에서 제가 그 베타 값이 그러니까 변동성이 매우 낮은 주를 그러면서 또 우량주인 그런 종목을 서너 개 정도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 차트는 지금 2024년 1월 첫 거래일부터 6월 24일까지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10대 1로 주식을 이렇게 10대 1로 액면 분할을 한 시점을 이렇게 점선으로 세로로 점선으로 그려놨죠. 그 뒤로 그게 5월 말인가 그렇게 하겠다는 발표가 나왔고, 실제로 그게 실행이 된 것이 6월 7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6월 7일까지도 계속 올랐고, 그 다음에 그 뒤로도 조금 더 오르다가 이번에 최근 한 3, 4일 거래일 기준으로 3, 4일 동안에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5,500억 달러나 되는 돈이 지금 허공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6월 24일 월요일 하루에만 마이너스 7%, 그리고 주가는 140달러 76으로 정점을 찍고 월요일 24일 기준으로 118달러 11센트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10b5-1 따라서 이 창업자의 그 주식 매도가 알려지면서 그렇게 된 건데, 조금 더 맥락을 살펴보면은 지나치게 빨리 너무 많이 주가가 올랐다는 공감대가 아무래도 투자자들을 움직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 전체 섹터로 지금 매도세가 확대를 하고 있고요. PHLX,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목요일과 금요일과 또 월요일 이렇게 3거래일 동안에 마이너스 7% 떨어졌지만, 제가 운용하고 있는 G2 인더스트리얼 올웨더 전천후 펀드는 같은 기간 마이너스 1.16% 떨어졌고, G2 인더스트리얼 그로우스 성장형 펀드도 하락폭이 마이너스 1.75%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 왼쪽 차트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서 파란색 그 곡선은 시스코의 주가 변동이고, 그러니까 1996년부터 지금 2024년까지의 그 시스코의 주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홍색으로 낸 거는 2020년, 그러니까 가장 왼쪽이 2020년이라고 보고 2024년 6월 24일 월요일까지 지금 차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두 기업이. 예, 그래서 파란색 시스코 주가가 최고점에 달했던 2000년 3월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그 뒤로 완전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엔비디아도 그 꼴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보는 판단은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엔비디아의 매출액이나 순이익이나 마진이나 판매 단가 전부 다 지금 오르고 있어요. 상승 추세에 있고, 이것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오르고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이것이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도 2000년 당시 시스코가 겪었던 그런 매출액과 순이익과 마진과 판매 단가가 급락하면서 주가도 같이 급락을 했던 그런 패턴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는 또 하나의, 거기서 하나 더 파고 들어가면은, 이 시스코의 경험을 엔비디아는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은 꼴 나지 않기 위해서 하드웨어 기업이라기보다는 이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까지 같이 제공을 하는 그런 일종의 반도체 생태계 라인업을 갖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독점적인 어떤 락인 효과,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굉장히 방어를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주가라는 것은 매출액과 순이익과 마진과 판매 단가와 다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코가 경험했던 그런 주가의 장기 하락 국면으로는 엔비디아는 절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 좀 복잡해 보이는 차트는 저희 G2 글로벌 투자의 전천후 올웨더 펀드의 지난 5거래일 동안의 주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5일 동안의 주가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맨 위쪽에 보시면은 적어도 플러스 2.54%에서 플러스 0.11%까지 6개 종목이나 떨어지지 않고 플러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플러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6개 종목의 특징은
전부 다 반도체가 아니라는 것 첫째. 전부 다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빅파마, 제약업계라든지 여기는 그 유틸리티 업체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소비재도 하나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요, 베타 값이 낮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적에 베타 값이 뭐 아주 높은 거는 아주 제외를 하고, 그러니까 베타 값이 2.0 이상이 되는 거는 쳐다보지도 말고,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1.6, 1.7 거기까지가 저는 상한선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베타 값은 1.69입니다. S&P 500 전체의 베타 값은 1.0입니다. 그래서 S&P 전체가 1.0으로 봤을 적에 그보다 높으면은 변동성이 더 높은 것이고 그보다 낮으면 변동성도 더 낮은 겁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변동성이 낮은, 그러니까 베타 값이 낮은 것들은 0.17짜리도 있어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17인데 지난 또 5년 수익률이 뭐 400%, 이 지난 1년 수익률이 뭐 66%에 달하는 굉장히 고수익 종목이죠. 예, 참고로 빅파마, 제약업계에 속하는 그런 종목인데, 아무튼 그 베타 값이 낮으면서 수익률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기업들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지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한 주식 장세에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지킬 수 있고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있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기까지 그 엔비디아 주가 하락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장이 좀 으스스하죠.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 주가를 좀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급하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주제로 글로벌 경제와 투자에 관해서 다양한 토픽으로 제가 동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또 다양한 소셜 미디어 채널로 이 동영상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저에게도 큰 힘이 되는 저희 채널을 널리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